왜 삼부토건은 경제 전문가들이 다 그러잖아. 어떻게 단독으로 그 어마어마한 재건 사업에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예. 이건 국정조사감이에요. 국정조사 해야 된다. 아니 근데 그것도 너무 이상했어요. 지난번에 그 워싱턴에 가서 예. 나토 회의할 때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젤렌스키 부부였어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기획됐을 수가 있어요. 네. 발표는 5월 17일 날 발표가 났지만 빌드업 과정이 꽤 길었기 때문에 네. 나토를 간 거나 우크라이나를 간 거나 무언가 빌드업 과정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정이지만. 네. 그럼 이 정부는 세계 평화나 이런 거에 우리 국가 예산을 넣는 게 관심이 아니라 네. 여기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보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원내에 계신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국정조사도 보세요. 최혜병으로부터 온 거예요. 최혜병으로부터 온 겁니다. 예. 최혜병 이 사건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사건이에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종호 씨라는 사람의 등장, 그리고 삼부토건의 등장,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권력과 뭐 재벌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어떤 뭐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이는 것이긴 합니다만 거기 엄청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네. 그렇게까지 의심을 안 해보더라도 네. 이종호 씨가 그랬잖아요. VIP인 김건희 씨다. 예. 라고 본인이 밝혔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네. 아주 보수적으로 보자고요. 네. 이종호와 김건희가 지금도 연락하고 있네? 지금도 연락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연락하고 돼? 있어요? 아니, 이종호가 VIP가 예. 김건희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녹취록을 보면 VIP한테 부탁해서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VIP하고 연락을 김건희 씨하고 뭔가 연결점이 있다고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최근에 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뻥이다 그러자 허풍이다 그랬잖아요. 허풍이라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만난 적이 없다라고도 부인했긴 합니다. 그럼 뭘 반론 하면 차원에서. 그럼 뭘 하면 됩니까? 이종호 씨 핸드폰 압수수색. 아니 압수수색할 필요 없어요. 네. 통화 기록 내역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건 압수수색 없이 통화 기록 내역은 다 주거든요. 네. 그건 제출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확인을 다 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그래갖고 최순실 그때 조사하다가 뭐가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포폰 쓰는 거 나왔잖아요. 네. 대포폰 쓰는 거 보면서 국민들 감정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뭐가 두려서 대포폰을 쓰고 있어? 비공개폰을?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삼부토건 단독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보니까 삼부토건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들어가는 기업은 현대하고 삼성인 걸로 그중에 이제 삼부토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독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단독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삼성, 현대고 전체 약 21조 원, 150달러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것이고 네, 파괴된 주요 인프라를 복구하는 차원이라는 것이고요. 공항 복구와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이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건설 과정에서 3D 매핑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네, 삼성물산도 스마트시티 건설 위한 양해각서 등등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좀 예, 드리겠습니다. 3부가 그러니까 콘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뭐 여러 기업 중에 한 원오브 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3부가 삼부토건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삼부토건에 꽂혀 있다 보니까 그건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사실관계를 뭐 바로 잡으면 그럼요. 되니까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이종호 씨와 관련된 추적을 계속하겠다. 그죠? 어떤 내용들, 어떤 뭐 국정농단에 준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취재를 하시겠다. 그건 정치인은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이미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와 있는 걸 저는 스토리텔링으로 맞춰보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추적하겠다고 한 정도의 뭐 취재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왜요? 전직 기자신데. 전직 기자가 40년 전인데요. 제가 나이가 꽤 많습니다. 아니, 한번 기자는 영원한 기자 아니에요? 해병대처럼?
그렇죠. 한 번 국회의원도 영원한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의원님은 5선 된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원외입니다. 원외 최고위원 한 명 정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원외시니까. 그리고 민주당 40년 당원이시죠? 예.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출마 선언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근본 검토, 사실상 우클릭 선언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에서 중산층을 위한 담론을 던졌다고 봐요. 담론. 예,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 가지 생각을 있는 민주당의 정신을 무너뜨린다라고 이후 전 의원이 비판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뭐냐면 한번 토론해 보자는 거예요. 토론해보자. 예, 토론의 주제도 못 던집니까? 주제는 던질 수 있는데 예. 토론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죠. 지금 전당대회인데 언제 토론해요? 전당대회 때는 토론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 된다든지 하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그 강령 이런 부분을 수정하거나 민주당 정신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 정신이 훼손되는 건지 아니면 정신이 있으면서 네.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인 것만 바꾸는 건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좀 있어야죠.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화의부동인데 네. 그냥 화합만 하고 부동하는 거냐 아니면 화합도 하고 정체성도 바꾸는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의 아젠다를 던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민주당의 기본 노선은 부자감세 반대 아니에요? 부자감세 반대죠. 근데 지금 이런 세금을 깎아주거나 유예하거나 하는 것은 기합의됐던 그것도 여야가 합의된 거고 종부세는 9억에서 12억으로 12억으로 상향 조정까지 예. 이미 해놓은 거고 해놓죠. 그 대상자가 몇 명 되지도 않는 거고 그런데 이걸 굳이 깎아줄 필요가 있는 거냐라는 반론이나 비판이 있잖아요. 당내에도.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던져놓고 네. 아직 의원들끼리 정책 의총도 안 했어요. 너무 더딘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면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언제 했냐면 대표 경선 과정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표 경선 과정에서 토론 못 해요. 이걸 가만히 이제 반대하는 김두관 의원이 당장 반대하지 않았나요? 그분이 이제 경선 과정에서 토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가 만약 이재명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이 문제를 던지고 어떠한 프로세스를 밟으면서 토론할지가 나오겠죠. 의원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토론 아젠다를 던져놨으면 토론을 해보자는 생각이에요. 아니 그 안에 대해서. 자세히 못 들어봐갖고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못 들어봐갖고. 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네. 실제 그 대상은 얼마 안 되지만 네. 일각에서는 중산층인 분들이 이제 그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는 선거를 오래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왜 아주 서민층에서 국힘의 지지가 더 많이 나올까 이런 거 많이 연구하잖아요. 예전에 그랬어요.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그런 예. 거. 그러면은 그분들이 나는 서민이고 좀 저소득계층이지만 네. 심리는 부자에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될 것 같은 기대가 있고 국힘은 부자 정당으로서 부자들을 위하는 정책을 펴는 정당이기 때문에 나는 현재는 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미래의 심리는 부자에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향하는 정당이 국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네. 이 심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내에서 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중산층 있는 분들도 심리는 부자에게가 있다.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부자가 됐을 때 세금을 통해서 막 내 그 재산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없어지는 정당. 민주당은 보수 언론의 쇠뇌를 받긴 했지만 네. 자꾸만 뭐 우리 세금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저 주장을 하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금투세 유예 같은 경우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또 그 뭐 유리지갑을 갖고 그나마 그 증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얻는 수익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보장해주고 싶어. 네. 이런 등등의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수혜는 작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심리를 다독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금투세만 하더라도 뭐 개미 투자자들이 반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순이익이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이죠. 사람들한테 과세를 하는 건데 예. 개미 투자자 누가 5천만 원 이상 순수익을 내면 그걸 개미 투자자라고 할 수 없는 연 5천만 원, 거잖아요. 연 5천만 원이죠. 그럼 예. 이거 큰 거 아닙니까? 꽤 큰 거죠. 근데 예.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리적으로 개미 투자자들도 내가 올해는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못 벌었지만 항상 5천만 원 이상 번다는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500만 원, 1000만 원을 연해 갖고 벌지만 네. 마음은 내가 5천만 원 이상 벌었을 때 생각을 항상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민주당이 부자 감세에 반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인다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예. 그런데 내가 낸 세금을 엉뚱한데 뭐 예컨대 무슨 쓸데없이 순방 가는데 막 그 500매덕을 땡겨서 쓴다거나 엉뚱한데 막 보도블록을 갑자기 교체하는데 쓴다거나 뭐 이런 데 쓰면 그런 것 때문에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정당이 부자 감세에 반대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에 따라서 보편 타당하게 세금을 집행을 한다면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던진 아젠다는 경제학적 측면입니다. 경제학적 측면, 순수 경제학적 측면이고요. 네. 지금 장윤선 기자가 문제 제기하는 건 정치 경제학적 측면이에요. 약간 그 분야가 달라요. 네. 그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장윤선 기자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중도층의 외연을 확장하는 건 세력 연대라고 봐요. 맞아요. DJP 연합처럼 네. 세력 연대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토론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거를 지금 던질 것이 아니라 네. 지금은 당의 당론과 강령은 우리가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강령을 가고 네. 대선 때 들어가서 세력 연합을 하는 게 더 중도층 외연을 확장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저는 정무적 측면에 방점을 더 찍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죠. 아니, 그게 필요해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저 주장을 한 분들이 당내에 있고 저게 찬성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 난 토론은 왕성하고 활성화돼야죠. 활성화돼서 하자는 거예요. 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던졌을 때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이런 심리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걸 뒤늦게 들었어요. 네. 그럼 그분들의 얘기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경청을 하고 그다음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DJP 연대처럼 세력과 세력의 연대. 네. 지난 대선에는 윤석열과 안철수의 연대, 이재명과 안철수의 연대 이런 세력과 세력이 연대할 때 표가 온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관점이에요. 네. 그럼 이것이 맞는지 그것이 맞는지 한번 그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듣기도 전에 전직 의원이 그냥 바로 이재명 대표를 디스했잖아요. 민주당 정신을 깨버린다. 이재명 대표에게 자세히 얘기를 들어봤나요? 그건 좀 그러네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 논리를 정치 경제학적 측면으로 설명하는 분이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약간 띵하더라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국힘을 찍을 때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나하고 내 이해와 반대되는 정당이 투표를 하지? 근데 그들의 마음은 부자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이것도 정치 경제학적 심리적 측면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깊은 뜻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충동이 네.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 계급 배반 투표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나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의제로 삼아서 토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